실종이라는 결론만 있을 뿐 그들이 배에 오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김진수 씨의 행적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객선에서 가장 먼저 실종된 김진수 씨. 그의 마지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가지런히 벗어둔 신발과 가방에 있어 김 씨가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가방 속에 남아있던 유서엔 절망적인 심경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큰 절망이 무엇인지, 어쩌면 유서에도 다 담지 못했을 그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알려진다. 모동 5에 살다가 2012년 8월 24일 날 이사를 갔어요. 이미 2년 전에 이사를 갔답니다. 다행히 김 씨에게 세를 줬던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뭔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셨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도 너무 엉망이었고 어디를 좀 앉아야 될지 잘 모를 정도 같은 좀 그런. 아무튼 되게 외롭게 사셨다는 거는 느낌을 받았는 것 같아요. 당시 혼자 살았다는 김 씨. 형편도 썩 넉넉해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는 아세요? 예, 몰라요. 근데 아무튼 월세로 간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 2천만 원도 큰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또 월세로 들어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제가 생각은 했었거든요.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찾아 떠난 김 씨. 그 뒤 2년 동안 김 씨는 그 어디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씨는 유서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말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고통뿐인 삶. 눈물로라도 죄를 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젊었을 때 갈비집, 대구에서 갈비집 하셨고 그 이후에는 뭐 거의 길거리에서 행상 같은 거 하고 혼자 사시면서요. 식당 운영에 실패하고 생활고를 겪어왔다는 김 씨. 하지만 그를 괴롭힌 건 경제적 어려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외할머니가 할머니네 집에 살고 한 10년 이상, 10년 정도는 혼자 사신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게 김 씨가 유서에서 말한 죄였을까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10월 5일 제주도 연안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실종자 이상호 씨였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이 다가가 말도 걸고 신경을 썼지만 끝내 투신을 막지 못해 더욱 안타까움이 컸었는데요. 이젠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인양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씨의 시신은 여전히 냉동고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왕왕이 있어요.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네, 않는 장례. 가족이 있어도 포기하는 장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저희가 치르니까요. 죽어서도 혼자 남겨진 남자. 생전의 삶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의 마지막 흔적 속엔 가족은 없었습니다. 해경에서 연락이 와서 뭐 가족 되시는 분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가니까 없고 방 안에 가보니까 메모를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죽으러 바다에 간다. 그리고 자기 이름 적고 날짜 적고 이래놨다. 메모에 적힌 날짜는 9월 29일. 여객선을 타기 바로 전날입니다. 제1한국인이었던 이 씨는 한국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홀로 살던 아파트도 자신의 손으로 깨끗이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이 씨는 실종되던 순간까지 흰색 보따리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두고 나올 수 없었던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이었을까요? 문도 다 열려 있었고 아, 문도 열려 있었어요? 또 안 그러면 못 들어가죠.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해도요 문 열어놓고 자살합니다. 그래야 발견되기 때문에. 누군가 집을 찾아와 자신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발견해 주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빈 집에 결심의 쪽지를 남기고 보따리 하나만 소중히